파라젤 이 슈퍼스컬프 젤을 사용해서 연장을 할 때에는 파일링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시술을 마칠 수 있는 그 가장 큰 매력이 있는데, 그 연장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큰 레이나의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파라젤의 또 다른 매력인 익스텐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젤 연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젤 연장뿐만 아니라 아크릴이라든지 TV에 나오는 셀럽들이 젤 연장을 하거나 특이한 쉐입들로 많이 그 네일 아트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셀럽 네일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셀럽 네일 때문에 연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파라젤에서 가장 큰 매력이 클리어 젤이라면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논파일링 익스텐션이에요. 보통 이렇게 젤 연장을 하고 나면은 연장을 하고 그 표면에 울퉁불퉁한 거를 갈아내기 위해서, 폼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파일링을 하거나 그 갈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파라젤 이 슈퍼스컬프 젤을 사용해서 연장을 할 때에는 파일링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시술을 마칠 수 있는 그 가장 큰 매력이 있는데, 그 연장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장할 때 사용할 젤은 바로 파라젤 슈퍼스컬프 젤인데요. 슈퍼스컬프 젤은 소고프가 가능한 소프트 젤이지만 하드젤 정도의 강도나 경도를 가지고 있고, 베이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베이스 젤을 따로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옐로잉도 없고, 그 다음에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파일링을 하지 않고 익스텐션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은 기포 없이 그런 깨끗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연장용 젤이고요. 그리고 작은 스타츠라든지 아니면 스와로브스키 SS 3에서 5 사이즈 정도, 작은 그 플랫백 스톤 정도는 고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젤이에요. 우선 점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장용 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연장을 하는 동안에 쉐입을 계속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폼을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묽어서 흐르게 되면은 흐른 젤을 닦느라 계속 시술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슈퍼스컬프 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점도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띡해요. 젤이 흐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주 천천히, 좀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점도가 굉장히 띡한 타입의 젤입니다. 그래서 연장하실 때에도 초보자 분들도 점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젤이에요. 그럼 오늘 모델분을 모셨는데, 모델분의 손에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케어까지 제가 준비를 끝내놓고 전처리를 다 해뒀는데, 전처리가 끝났으면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두께감이 있는 네일 와이프에다가 이 파란색 파라프랩으로 이 모델분 손톱의 유수분 제거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감 있는 네일 와이프에다가 프랩을 묻혀둔 상태이고요. 이 모서리 부분을 사용해서 큐티클 라인 코너 사이드, 반대쪽도 큐티클 라인 코너 사이드, 그다음에 프리 엣지까지 닦아주신 다음에 손톱 표면을 위에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닦아서 유수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수분 처리가 끝났으면은 바로 파라젤 폼질을 사용해서 폼질을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폼질을 사전에 재단을 해둔 상태인데요. 재단하기 전의 상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블랙 폼지예요. 이 폼지의 장점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쉐입의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스퀘어 쉐입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라운드, 오발, 그리고 이 제일 끝에 지점을 사용하시면 포인트 쉐입까지, 스틸레토 쉐입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폼지 하나로 처음에 젤을 떠서 이렇게 올릴 때 가이드라인만 맞춰서 올려주시면은 따로 파일링을 힘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쉐입 파일링을 힘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간편하게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따가 모델 손에 폼지를 장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양쪽 면이 이렇게 폼지를 접었을 때 지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고객이 폼지를 장착한 상태에서 램프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부분이 평행하게 램프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폼지를 장착을 하고 램프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폼지가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젤이 큐어가 되게 되면은 뭐 젤이 흐른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저희는 또 열심히 그걸 다 갈아내야 되겠죠, 흐른 젤들을. 근데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젤이 흐르거나 폼지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적은 그런 친절한 폼지예요. 그래서 이 폼지를 사용을 해서 먼저 고객 손톱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지를 장착하실 때에는 고객 손톱에서 폼지가 떠 있거나 아니면 사이드 부분에 폼지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없도록 고객님의 손톱에 폼지가 꽉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폼지를 장착을 해주세요. 삐뚤어지지 않게 평행하게 폼지를 장착을 했으면 저는 이제 클리어 젤을 도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폼지를 장착을 했는데요. 폼지를 장착했을 때에는 고객의 손에 이렇게 평행하게 폼지가 부착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폼지를 장착을 했으니까 이제 클리어 젤을 한번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의 손에는 바로 이 파라젤 EX 클리어 젤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EX 클리어 젤 뿐만 아니라 파라젤 클리어 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EX 클리어 젤을 이 붓의 단면에 2분의 1만큼 덜어준 상태에서 큐티클 라인 1mm 앞에 살짝 내려두고 이 젤을 좌우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의 모양을 사용을 해서 큐티클 라인을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셨으면 이제 측면으로 위에서부터 한 번에 내려와 주시는데, 이때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브러쉬와 고객의 손톱 표면은 항상 평행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위에 연장할 건데 베이스 단계에서 이렇게 포름을 뭐 신경 써서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하지만, 이렇게 작업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포름이 울퉁불퉁해지거나 그 울퉁불퉁해진 포름을 저희는 또 다시 맞춰줘야 돼요, 열심히.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그 작업 하나하나에 전부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때 프리엣지는 보통은 제가 항상 프리엣지를 시선에서 보고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폼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렇게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프리엣지를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도포가 끝났으면은 30초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슈퍼 스컬프 젤로 연장을 해볼 건데요. 바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연장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때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소량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폼지 프리엣지 끝부분에 젤을 살짝 내려놓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고객의 스트레스 포인트 이 끝까지 빈틈이 없도록, 저희가 흔히 이빨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빈틈이 없도록 끝까지 가이드라인을 잘 채워주시고, 오늘은 그 연장의 기본이기 때문에 스퀘어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한 가지 저의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이렇게 딱 맞게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살짝 여유롭게 연장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그 연장하고 나서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젤이 모여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끝났으면은 왼쪽도 젤을 천천히 이동을 해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세요. 너무 길게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롱에서 또는 이제 셀프 네일로 하시는 분들이 손톱이 조금 찢어졌을 때 너무 길게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찢어진 부분 아니면 또는 손톱이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부분만 메꿔주는 정도로 연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퀘어 쉐입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사이드가 비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신 다음에 또 30초 경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이드 부분에 강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손톱은 제 자연 네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이빨이 나간 상태로 지속해서 그 연장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시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 부러져서 연장을 했는데 또 부러지면은 또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만 잘 챙겨주셔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까지는 단면에 2분의 1 정도로만 양을 떴다면 이번에는 이 브러쉬 한 면 가득 젤을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 폼지의 끝부분이 화면상에서 보이셨을 텐데 이번에는 폼지의 끝부분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되면 이 폼지의 끝부분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손톱이, 고객의 손이 이 정도로 아래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큐티클 라인의 1mm 앞에 젤을 살짝 내려두고 이 정도 위치의 양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젤을 펼쳐준 다음에 이 젤의 레벨링을 이용을 해서 연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도 예쁘게 정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있으면 젤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천히 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부분까지만, 그리고 이때는 젤에서 브러쉬가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가이드라인 만든 곳까지 브러쉬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전체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와 주셨으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른 포름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비어있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두께감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큐어하기 전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큐어하고 나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다 갈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큐어하기 전에 최대한 브러쉬로 정리를 해주시면 수정할 부분들이 없어지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30초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코팅을 했을 때에는 30초 전체를 경화를 하는 게 아니라 10초에서 15초 정도 지났을 때 한번 핀칭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핀칭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이 끝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에 손톱을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짜내리듯이 핀칭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핀칭을 주셨으면은 다시 나머지 20초 정도 큐어를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큐어가 끝났으면은 이제 폼지를 떼주도록 할게요. 폼지를 떼실 때에도 이렇게 잡아 뜯는다기보다는 이 가운데에 있는 절치선을 이렇게 끊어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떼주시면은 쉽게 폼지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스컬프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가 남기 때문에 이 투명한 파라 클리너를 사용을 해서 미경화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경화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께감 있는 와이프에다가 큐티클 코너 사이드 반대쪽도, 그다음에 프리엣지 위에서부터 한 번에 이런 방식으로 미경화를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라젤 파일을 사용해서 아웃라인을 정리를 해줄 텐데요. 파라젤 파일에는 150그릿, 180그릿, 240그릿 이렇게 총 3가지의 지브라 파일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사용할 거는 150그릿 파일로 아웃라인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80그릿 파일로는 150그릿이 지나간 자리를 정돈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40그릿으로 가장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3가지 지브라 파일을 사용하실 때에는 손톱 표면에 파일이 절대 닿지 않고 아웃라인에만 파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0그릿으로 프리엣지, 사이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세워서 사이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반대쪽도 사이드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세워서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를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다음은 180그릿 파일을 사용을 해서 방금 150그릿이 지나간 자리를 한 번 더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240그릿 파일을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정돈을 해주시고요. 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 지나오셨으면은 다음에는 이 스펀지 버퍼를 사용을 해서 파일이 지나갔던 부분에 거스러미를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더스트를 제거를 해주시고, 이때는 이렇게 위에만 더스트 제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고객의 손톱을 뒤집어서 뒷면에 아랫부분까지 더스트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연장을 한 위에다가 컬러젤을 도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파란색 용액인 파라프랩을 사용해서 표면을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컬러젤을 도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손톱 표면을 파일링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파라젤의 큰 매력, 논파일링 익스텐션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통제를 통 크게 알려드리는 통큰 레이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